1장. 결혼 앞에서의 망설임. 윤희정은 종종 회사 동료들의 결혼식 사진을 SNS에서 보며 부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축복받은 듯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화려한 꽃장식 하객들의 환호가 화려하게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부담감이 꿈틀댔다. 나도 결혼해야 하나? 이 나이에 괜찮을까? 하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실제로 38이라는 나이는 적지 않았고 부모님도 슬슬 결혼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도영씨랑 언제쯤 식 올릴 거니? 엄마의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면 희정은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혼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이 닥치면 어쩌지? 마음속에는 늘 음습한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느 날 늦은 퇴근 후 희정은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노트북 화면에는 결혼 전 꼭 알아야 할 10가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주르르 떴다. 클릭할 때마다 결혼 준비는 이렇게 해야 손해 안 본다는 전문가 조언부터 잘못된 상대를 골라 후회한 사례 같은 자극적인 사연들이 쏟아졌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결혼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보면 당장 포기하고 싶다가도 주변 친구들이 이미 아기를 안고 웃는 사진을 보면 뒤처지는 듯한 초조함이 엄습했다. 바로 그때 귓가에 또렷이 들리는 듯한 소리가 있었다. 결혼? 너 같은 성격에 어울릴 것 같아. 도영씨가 언제까지 내 불안을 참아줄 것 같니? 괜히 잘못 선택해서 무너지는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희정은 잠깐 몸을 굳혔다. 아무도 없는 거실인데 분명 뭔가가 중얼거린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봐도 고요한 공기뿐. 등줄기에 서늘함이 스쳤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희정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래, 결혼은 위험해. 나이도 많은데 혹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떡하지? 도영이도 지칠 거야. 라는 부정적 상상이 꼬리를 물었다. 날이 밝으면 그런 생각이 잦아들겠지 싶어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눈을 감으면 또 다른 장면들이 펼쳐졌다. 결혼 이후 벌어질지도 모르는 갖가지 불화, 시댁 문제, 그리고 혹시 모를 임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머릿속에 펼쳐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인 양 생생했다. 그 불길한 상상을 부추기는 목소리는 마치 발톱이 달린 그림자 같았다. 희정이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어둠 속에서 비집고 나와 한마디씩 던졌다. 결혼이 꼭 너한테만 행복이 될 거란 보장은 없어. 남들 다 한다고 내게도 맞을까? 게다가 38이라니. 늦었어. 더 늦어지면 아이 낳는 건 힘들지도 모르지. 희정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결혼 자체가 잘못된 선택인지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이 과장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 보면 자신은 충분히 안정적이었다. 회사에서도 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적당히 저축도 해두었다.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뇌리를 때렸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희정은 오래된 습관처럼 휴대폰을 열었다. 결혼 스트레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걸자 결혼하고 인생 망했다라는 자극적인 블로그 글들이 톱에 올랐다. 댓글에 달린 고통스러운 사연들을 훑는 사이 등줄기에 땀이 났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고생한다면 실제 결혼하면 난 더 무너지는 것 아닐까. 거울 너머로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이 낯설었다. 퀭한 눈과 그 안에선 계속해서 불안을 부채질하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어. 뻔해. 희정은 정신을 차리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바람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으로 아냐,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도 잘 살잖아. 나도 해낼 수 있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긍정해볼수록 그 야비한 목소리는 더 야릇한 웃음을 흘리는 듯했다. 바로 그날 정미선에게서 전화가 왔다. 희정아, 잘 지내지? 요즘 기분은 어때? 익숙한 친구 목소리에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왠지 모를 서름이 밀려올 것 같아서였다. 그래도 희정은 그럭저럭 괜찮아라며 애써 태연을 가장했다. 아휴, 너 목소리에 힘이 없네. 혹시 고민 있으면 말해. 나 기도해줄게. 기도라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신경 쓸 거 없어. 하지만 곧 전화를 끊고 나자 더 공허해졌다. 불안과 공포에 짓눌린 밤에 친구의 목소리는 잠시 위안이 됐지만 그 야비한 속삭임은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을 헤집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결혼이든 뭐든 넌 결국 실수할걸.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잔 채 희정은 결혼식장을 알아보던 브라우저 창을 조용히 닫았다. 혼자만의 결정을 내리기 두려워진 그녀는 도망치듯 노트북을 덮고 이불 속에 파묻혔다.
잠시 눈을 붙여야 출근은 할 텐데 머리는 조금도 쉬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하루를 견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눕힐 뿐이었다. 어쩌면 이때부터 희정의 두려움과의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결혼 전부터 스물스물 스며든 공포의 목소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깊이 파고들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세상 누구도 모를 희정만의 내면 전쟁이 막문을 열었다. 2장. 결혼 후 내게 몰려드는 새로운 고민들. 결혼식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반짝이는 드레스와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에서 친구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 있던 순간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예식이 끝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윤희정은 약간의 허탈함과 함께 이제 진짜 메리드 라이프가 시작이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다. 처음에는 달콤한 신혼 기분에 들떠 있었다. 남편 강도영도 이제 같이 사니까 좋다며 다정스레 챙겨주었다. 함께 장을 보고 늦은 밤까지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며 웃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다. SNS에 신혼집 사진을 올리면 우와 행복해 보여라며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나 그 행복의 방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저녁 시댁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갔다. 곰탕과 갈비찜으로 식탁이 한가득 차려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희정에게 수저를 건네며 웃었다. 아가 요즘 힘들진 않아? 애는 빨리 가지는 게 좋을 텐데. 희정은 네 아직은 좀 바빠서 라며 애매하게 웃었다.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출산 계획을 묻자 남편 도영이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천천히 생각할게요 라며 대신 응수했지만 어머니 얼굴엔 살짝 아쉬운 기색이 스쳤다. 그 순간 희정은 왠지 모르게 죄책감에 가까운 떨림을 느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다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음습한 소리를 깨어냈다. 그래 결혼하자마자 애 낳아야 한다고들 하지. 시댁에서는 당연히 기대할 거야. 근데 내가 나이도 있고 혹시 못 낳으면? 그것도 문제겠지? 잠깐이었지만 희정의 시선이 허공에 머물렀다. 마치 시어머니 목소리 뒤로 또 다른 음성이 비집고 들어온 것 같았다. 이번에도 그 아무도 모르는 속삭임이었다. 희정은 얼른 고개를 흔들고 저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수저를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몹쓸 기분이 희정을 따라다녔다. 며칠 후 직장에서도 일이 터졌다. 희정은 사무직으로 꽤 안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새 프로젝트가 배정되면서 야근이 이어졌다. 마음 편히 쉴 새도 없이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간다. 결혼 전엔 이 정도 야근쯤은 대수롭지 않았지만 지금은 책임감이 달랐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먼저 씻고 잠들어 있을 때도 있고 가끔은 치워지지 않은 식탁이나 빨래를 보며 내가 결혼해서도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스물스물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말을 꺼냈다. 희정씨 이제 결혼했으니 조만간에 생기면 육아휴직도 쓸 거고 자리 비는 거 우리 팀이 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반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희정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엄마로 분류되어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봐 우려하는 시선을 느끼는 듯했다. 머리가 아찔해졌고 거기서 또다시 익숙한 음성이 귓가를 휘감았다. 역시 쉽지 않지. 너 같은 사람이 결혼해서 직장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시댁도 눈치 보이고 회사도 눈치 봐야 해. 결국 스트레스만 쌓이겠지. 왜 네가 결혼을 했을까? 속에서 울컥 분노가 치솟았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감정이었다. 결혼을 결정한 건 분명 자기 자신이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모든 게 골치가 아팠다. 즐겁게 살자 행복하자 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은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가끔 남편과 함께 밥 먹으며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농담처럼 던지면 도영은 괜찮아. 신혼 때 다 그렇지 뭐라며 웃었고 희정도 맞아 다들 이렇게 사나봐 라며 억지로 웃어넘겼다. 하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그 야비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틈을 노렸다. 시댁도 직장도 널 이해하지 못해. 이러다가 임신이라도 되면 더 복잡해질 텐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불안과 공포의 영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제 그 목소리는 희정이 듣는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행동 전부를 왜곡해버리는 듯했다. 작은 시어머니의 탄식도 어서 애 낳아야지 라는 압박으로 들리고 직장 상사의 다정한 조언도 결국엔 희정 널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춰졌다. 그러면서 희정의 내면에 자격지심과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주말에 간만에 만난 친구 정미선은 결혼 전부터 희정이 불안이 많다는 걸 알기에 조심스레 물었다. 신혼은 어때? 속으론 힘든 거 있으면 솔직히 말해봐. 희정은 침묵 끝에 그냥 내 마음이 잘 안 잡혀. 뭔가 압박감이 세. 시댁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아이 생각도 하고. 하다 말고 우울한 눈빛을 떨어뜨렸다.
정미선은 심각한 얼굴로 희정의 손을 꼭 잡았다. 역시 그렇구나. 희정아, 나 정말 너 위해 기도할게. 혹시 내게 말 못할 고민이면 차라리 하나님께 털어놔봐. 그럼 조금 편해질 수도 있어. 희정은 어쩐지 서먹해서 웃어넘겼다. 하나님이라. 내가 신앙이 깊지도 않은데. 사실 신앙적 접근이 뭔지도 몰랐지만 이날따라 정미선의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불안을 확 뽑아줄 것만 같은 기대가 살짝 밀려오다가도 다시 비웃듯 들려오는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다. 기도? 헛소리 같지 않아? 시댁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이니? 현실이나 똑바로 보라고. 그날 밤 신혼집 거실에 혼자 앉아 온종일 쌓인 피로와 고민을 곱씹었다. 시댁도 직장도 다들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머리로는 알지만 몸은 이미 긴장으로 뻣뻣해져 있었다. 아무리 괜찮아 라고 되뇌어도 불안은 더 굵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삶의 각 파편이 두려움의 안경을 거쳐 들어오니 모든 게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다. 침대에 누웠을 때 희정은 결혼 전날 밤보다 더 지친 상태라는 걸 깨달았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지만 막상 열어보니 고민의 확장판이 아닐까 싶었다. 이 안개 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길은 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저 깊은 내면의 음성이 다시 한번 희정이 잡고 있던 힘마저 흩뜨려 놓았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릴 거야. 내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과연 결혼이 정답이었나?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희정은 억지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왠지 모르게 더 소름 끼쳤다. 마음 한편에서는 답답한 가슴을 쥐어짜면서 생각했다. 이 목소리. 뭔가 이상해.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러나 피로감에 이미 몸이 지쳐버린 희정은 또 한 번 그렇게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어갔다. 내일이면 괜찮아질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까? 결혼 후에도 끝나지 않는 고민의 여정이 이렇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3장. 혹시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결혼 후 시간이 조금 흐르자 주변에서는 슬슬 이세 계획은? 하고 물어오기 시작했다. 시부모님도 회사 동료들도 심지어 희정의 오래된 친구들까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웃으며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요. 하고 넘겼지만 속으론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너 아이 안 낳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다그치는 것 같았다. 하루는 남편 도영이 퇴근 후 넌지시 물었다. 우리 슬슬 아기 생각해볼까? 희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심장박동이 급격히 뛰는 걸 느꼈다. 자기도 언젠가는 엄마가 되고 싶었고 막연히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그림을 그려왔지만 이젠 38이라는 자신의 나이가 현실적으로 머릿속을 짓눌렀다. 임신이 안 되면 어쩌지? 시험관이나 난임 치료 같은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하나? 내가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메웠다. 아직 좀 정신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희정은 짧게 대답했지만 도영은 희정의 눈빛에 뭔가 망설임이 있다는 걸 느낀 듯 했다. 그래 뭐.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남편의 따뜻한 말에도 희정의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았다. 이후부터 희정은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해보려 했다. 인터넷을 또 열심히 뒤졌다. 임신 전 건강검진, 임신 확률 높이는 방법, 체온관리 등등. 뭔가를 배우면 두려움이 줄어들까 싶었지만 검색 결과는 오히려 뒤통수를 쳤다. 나이가 많으면 임신 성공률이 떨어진다. 고령 임신은 합병증 위험이 급증한다 같은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조금만 더 클릭해보면 더 극단적인 사례들이 쏟아졌다. 희정은 겁을 먹은 채 화면을 닫았다. 그리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익숙한 속삭임이 있었다. 아마 너는 임신하기 힘들 거야. 괜한 기대했다가 실망만 클걸. 게다가 내 체력으로 이 과정을 버틸 수 있겠어? 희정은 무의식적으로 컴퓨터 책상 앞에서 등을 웅크렸다. 이게 뭔 소리야, 나도 아직 가능성이 있지라고 생각해보려 했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비웃듯 파고들었다. 나이도 많은데 몸도 스트레스에 찌들었잖아. 직장에선 맨날 야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임신 준비가 웬 말이니? 마치 희정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는 듯한 그 음성에 소름이 돋았다. 사실 희정 자신도 매일 피곤함을 느꼈고 내가 아이 낳으면 이 업무량은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게다가 혹시라도 임신이 안 되면 시댁과 직장, 남편까지 모두가 실망할 것 같았다. 마음속 불안은 지체 없이 자라나 한껏 부풀어 올라버렸다. 며칠 뒤 희정은 결심을 하고 병원을 찾았다. 임신 전 검진을 받아놓으면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았다.
작은 산부인과에서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뭔가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평소 생리 주기는 규칙적인 편이신가요? 라는 의사의 질문에 희정은 짧게 그냥 조금 들쑥날쑥해요 라고 답했다. 의사는 무표정하게 차트를 적으며 조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 관리도 하시고 혹시 호르몬 이상이 있나 살펴봐야 해요. 또 나이가 있으시니? 하고 말을 흐렸다. 그 한마디 나이가 있으시니가 희정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심각한 이상 없이 건강관리에 유의하라는 권고 수준이었지만 의사의 태도와 말투에서 무언의 압박이 전해지는 듯했다. 늦은 임신은 여러모로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도 줄이시고요라는 문장이 자꾸 머리를 맴돌았다. 그러자 또다시 불안의 영이 희정의 귀를 울렸다. 스트레스를 줄이라니 직장 생활을 그만두라는 거야? 시댁도 회사도 널 쉬게 내버려 둘 리 없잖아. 괜히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진료실을 나설 때 희정은 몹시도 힘이 빠졌다. 바로 옆에 신생아실이 있어서 예쁜 아기를 안고 나오는 한 산모가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니 아름다운 장면이긴 했지만 동시에 깊은 자격지심과 두려움이 솟구쳤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혹시 시험관 같은 걸로 힘들게 시도해도 실패하면 어쩌지? 그 생각에 나락으로 빠져들수록 희정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희정은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멍하니 바라봤다. 남편 도영이 퇴근에 들어와 결과가 어때? 라고 물을 때 희정은 웃으며 뭐 큰 이상은 없대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눈가가 살짝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도영이 왜 울려고 해? 하고 다가오자 희정은 겨우 참았던 말을 털어놓았다. 막상 하려고 보니 무섭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잘 안 되면 어쩌지? 나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고. 도영은 희정의 손을 잡았다. 에이 아직 확정된 거 없잖아. 괜찮을 거야. 병원에서도 크게 문제 없다고 했다면서. 그렇긴 한데 생각이 너무 많아.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 조금씩 해보자. 내가 불안하다면 나도 도울게. 남편의 위로에 희정은 순간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집안의 불을 끄고 누워서 다시금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면 인터넷에 끝없는 이야기들이 또다시 심장을 파고들었다. 고령 임신 실패 사례, 난임 극복 스토리 등 자극적인 제목을 보면 어느새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거기엔 기적같이 성공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패 후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절망담도 넘쳐났다. 그리고 어김없이 저 깊숙한 곳에서 들려왔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봤겠지. 너는? 아무것도 확신 못하고 있는 겁쟁이잖아. 혹시 애가 안 생기면 남편도 시댁도 결국 널 원망할 거야. 그만 제발 좀. 희정은 베개에 고개를 파묻으며 중얼거렸다. 이 목소리가 이제 꽤나 익숙해졌지만 그렇다고 덜 무서워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야비함이 더 날카로워지고 희정의 모든 약점을 하나하나 찔러대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문득 정미선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영적인 거일지도 몰라. 예전에 비웃었던 생각이 조금 달라져 보이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긴 공포라면 정말 무언가 다른 존재가 내 마음을 휘젓고 있는 건 아닐까. 밤 공기 속에서 희정은 생각을 거듭했다. 자신이 연약해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속삭임이 멈출 리도 없어 보였다. 아기를 꼭 가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대로 살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다 결국 희정은 결론 내리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숨죽여 흐느끼듯 울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혼 전과 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민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울음 뒤편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번졌다. 천천히 망가지는 걸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 자꾸 생각해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결국 지쳐가길. 그날 밤 희정은 벗어날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으로 더욱 깊은 불안의 심연 속에 빠져들어갔다. 사장. 드디어 찾아온 임신. 그러나 그날 아침 희정은 평소처럼 급하게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유독 몸이 나른하고 배가 울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큰 감기 기운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출근길 버스에서 이상하게도 향수 냄새나 음식 냄새에 예민해지는 걸 느끼며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점심때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예감에 홀린 듯 회사 근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허둥지둥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결과를 확인하는데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희정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정말 임신? 몇 달 전만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로 전전긍긍하던 자신이 이제 막상 되니 너무 갑작스러운 건 아닐까?
하는 또 다른 공포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축하해. 동료가 화장실 안까지 따라와 반가워했지만 희정은 오히려 표정이 굳어졌다. 기쁨과 놀라움 사이에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커다란 물음표가 겹쳐졌다. 회사 일이 바쁜데 고령 임신이라면 각종 위험이 커진다는데 시댁도.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결국 희정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업무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컴퓨터 모니터가 흐릿하게 느껴졌고 머릿속에는 곧 병원 가야 해. 피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찍고 정신없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금 그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이를 원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괜찮을까? 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여러 합병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희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맹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속이라도 진정될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은 달래지지 않았다. 텀블러에 물을 따르다 그녀는 자기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한편으론 이렇게 쉽게 임신이 될 줄 몰랐는데 다행이다라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그 불안과 공포의 영이 더 촘촘하게 달라붙는 기분이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희정은 남편 도영에게 조심스레 소식을 전했다. 여보,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떴어. 나 임신인가 봐. 도영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활짝 미소를 지으며 정말? 잘됐네. 하고 희정을 안아주었다.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분명 경이롭고 기쁜 일이었다. 그 잠깐은 희정 역시 두 눈이 촉촉해질 만큼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그 행복은 길지 않았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기 이름 이야기를 꺼내려던 찰나 희정의 머릿속에 또 다른 그림이 어른거렸다. 인터넷에서 본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상 소견이 나오면 어떡하나, 유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같은 문장들이 떠올랐다. 도영이 이제 병원 가서 확진받자. 조심도 해야 할 거구라고 말했을 때 희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이 이미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다. 밤이 깊어지자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더욱 선명해졌다. 아이를 품은 게 끝이 아니지. 검사는 무수히 많이 해야 할 거고 혹시 기형아 위험이라도 있다면? 적지 않은 나이니까 예사롭지 않을걸. 너도 알고 있잖아, 인터넷에 그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침대에 누운 희정은 제발 그만 좀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정없이 이어졌다. 행복해. 기뻐. 좋을 때 잠깐이야. 곧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하라고 하겠지. 직장엔 어떻게 말할 건데? 시댁은 분명 조심하라고 잔소리 쏟아낼 거다. 너 그걸 다 감당할 자신 있니? 몸은 피곤해서 금방 잠들고 싶었지만 머리가 뜨거워져 조금도 안정을 찾지 못했다. 희정은 막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다. 도영은 왜 어디 아파? 하고 걱정스레 묻지만 희정은 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냥. 조금 복잡해서 결국 진솔하게 털어놓지도 못한 채 희정은 이불을 꼭 끌어안았다. 오늘만큼은 잠이 들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애써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 불안의 생각이 바닥을 파고드는 중이었다. 다음날 아침 희정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임신인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미선은 환호성을 질렀다. 진짜야? 너무 축하해. 근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가라앉아? 몰라, 나 솔직히 기쁘면서도 불안해. 미선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희정아, 혹시나 싶어서 말하는 건데 내가 느끼는 그 과한 공포가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닐 수도 있어. 너는 아마 계속 괴로울 거야, 검사를 할 때마다 작은 증상 하나에도. 그런데 혹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본 적 있어? 내가 전에 말했잖아, 두려움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고. 그때 문득 희정은 그 이름을 떠올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몇 번 듣긴 했지만 자신에게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숨막히는 공포와 맞닥뜨린 지금 그 말이 희미하게 빛을 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니 한 번쯤 시도해볼까? 희정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미선은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라고 했다. 그날 오후 희정은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 간단한 피검사와 초음파로 임신을 확정짓고 6주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의사는 축하합니다 라며 웃었지만 고령이라고 해도 관리를 잘하면 문제없어요. 다만 이런저런 검사를 좀 더 권장할 수 있고 몸조심은 필수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희정은 네라고 답하면서 등 뒤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었다. 또 검사를 해야겠지. 혈액검사, 유전검사, 기형아 검사까지. 끝도 없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느 때처럼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 아래 건물들이 줄지어 선 모습이 어찌나 을씨년스러웠다. 기쁨과 안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묘한 무게감이 흘렀다.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희정은 이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야비한 조롱을 또렷이 느꼈다. 가진 건 기쁨이 아니라 새 고민뿐이지? 이 아기를 무사히 낳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두려움의 시작. 희정은 속으로 외쳤다. 이건 아닐 거야.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잖아. 수많은 엄마들이 다 겪었는데 나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다짐을 하면 할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갔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틈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잔혹한 언어를 날카롭게 내뱉었다. 그날 밤 희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살짝 쓰다듬었다. 내 안에 정말 아이가 있구나. 신비롭고 벅찬 감정이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또다시 불안이 반격했다. 더는 되풀이하기 싫을 만큼 익숙해진 심적 고통이었다.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 머리를 들어 창문 밖을 보니 까만 어둠에 아파트 불빛들이 떠 있었다. 왠지 그 불빛들이 하나하나 검사, 걱정, 위험 같은 단어로 다가오는 듯했다. 곧바로 정미선의 말이 기억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두려움을 주는 생각은 그 이름으로밖에 물리칠 수 없어. 희정은 작게 속삭였다. 정말 그 이름을 부르면 나아질까? 대답은 없었다. 허공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작게 깜빡이는 희망 같은 것이 느껴졌다. 비록 미약했지만 주저앉아 울기만 하기엔 너무 지쳤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스쳤다. 그러나 그때 여전히 짙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목소리가 이를 비웃듯 귓전에 맴돌았다. 웃기지 마. 그게 무슨 마법 주문이라도 된다고 믿는 거야? 더 큰 공포가 닥칠 텐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희정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아니, 마음속엔 수백 가지 말이 맴돌았지만 전부가 겁에 질려 혀끝에서 사라졌다. 아이가 찾아왔다는 기적 속에서도 그녀가 마주해야 할 영적 심리적 싸움은 이미 시작된 듯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임신의 진짜 첫 관문이 아닐까. 기쁨과 공포가 뒤섞인 머릿속을 부여잡은 채 희정은 온몸이 긴장해 떨리는 상태로 또 밤을 맞이했다. 그녀의 배 안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라고 있었다. 5장. 직장과 병원 사이 깊어지는 생각의 함정. 다음 주에 진료 예약 있으시죠? 병원 간호사의 전화 한 통에 윤희정은 또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임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뒤로 벌써 세 번째 병원 방문이다. 혈액검사와 초음파 호르몬 수치 확인 등 온갖 검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었다. 출근 전 아침부터 마음이 바빠진 희정은 현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힐끗 보았다. 조금 부은 얼굴, 이른 새벽까지 잠들지 못해 생긴 눈밑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 회사 일도 산더미고 임신 관리도 해야 한다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얇은 한숨을 내쉬는 순간 문득 내면 어딘가에서 생각 하나가 솟구쳤다. 또 회사에 연차 신청해야겠지. 상사나 동료들은 뭐라 생각할까? 괜히 눈치 보게 되잖아. 곧바로 뒤이어 또 다른 생각이 들이박았다. 그래도 검사를 안 받으면 불안하잖아. 뭐 하나 놓치면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동안 희정은 문득 어떤 낯선 감각을 느꼈다. 대화하듯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꼭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누군가가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슬며시 불안한 장면들을 펼쳐 보이면서 너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종용하는 것 같았다. 머리로는 신체 검사는 중요한 거야 하고 알지만 감정은 거칠게 흔들렸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마음속을 헤집는 느낌. 그 생각이 자리 잡으면 동시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 온갖 업무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혜정씨, 이번 주까지 자료 정리 좀 부탁해요. 새 기획서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압박감이 쏟아지면 뱃속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또 다른 압박감이 겹쳐졌다.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머리를 짓누르는 기분이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책상에 앉아 숨을 고를 때 희정은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 창을 열었다. 임신 중 추천 검사, 30대 후반 임신 유산 위험, 임신과 직장 스트레스 따위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쏟아지는 부정적 사례들. 걱정을 달래려던 마음은 오히려 더 심연 속으로 떨어져 갔다. 정말 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 순간 희정은 가슴속 깊이 회오리치는 불안을 감지했다. 머릿속으로 차분히 생각하자 모든 임산부가 이런 과정 겪잖아라고 되뇌었지만 이미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다. 내가 38이잖아. 회사도 바쁘고 검사 놓치면 아이한테 문제 생길 수도 있고. 혹시 아이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점점 격해지자
희정은 구토가 올라오는 것처럼 속이 메스꺼워졌다. 아무 말도 못한 채 화장실 쪽으로 허둥지둥 뛰어가 변기에 매달렸다. 회사 화장실 칸에서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으니 동료가 괜찮아? 하고 다가왔다. 희정은 겨우 숨을 고르며 약간 울렁거려서 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안에선 여전히 확성기 같은 생각이 울리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다음 주 병원 가면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회사 업무도 쌓였는데 자꾸 병원 간다고 빠지면 눈치 보이겠지. 남편도 바빠서 날 못 챙겨줄 거야.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 텐데.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생각들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희정의 머릿속은 구멍이 뚫린 듯 공포가 새어들어왔다. 그리고 그 구멍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만 가는 기분이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이건 단순히 내 걱정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가 내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아. 정미선이 말했던 두려움은 영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문장이 아른거렸다. 점심시간에 희정은 잠깐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다. 망설이다가 정미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병원 갈수록 더 무서워지는 느낌이야. 직장에선 눈치 보이고.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희정아, 혹시라도 머릿속이 계속 안 좋은 생각으로 시달리면 그 순간 작은 소리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봐. 그게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어. 처음엔 뭐야 주문 외우듯 부르라니? 싶었지만 오늘처럼 심적으로 몰리는 날이면 혹할 만큼 절실했다. 희정은 호흡을 가다듬고 작게 입술을 뗐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했다. 그저 텅 빈 하늘에 대고 혼잣말을 한 기분. 마음 한구석에서 또다시 생각이 밀려왔다. 너 참 바보같이 보여.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곧 병원 검사 때 또 식은땀을 흘리겠지. 이번엔 정말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 아 진짜. 희정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상처가 날 정도로 질끈 물고서야 그 목소리가 잠시 묻혔다. 회사 건물로 돌아오는 길 한낮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지만 희정의 마음은 여전히 어둑했다. 며칠 후 예약해둔 병원을 찾았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안팎으로 임신부들이 가득했다. 아직 배가 불러 보이지 않는 사람부터 눈에 띄게 배가 나온 임신부까지 모두 각자의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어떤 이는 밝은 얼굴이었고 어떤 이는 초조해 보였다. 희정은 괜히 다른 임산부들의 얼굴을 살폈다. 저 사람들도 속으론 나처럼 무서울까?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또 솟았다. 검사 결과 나쁘게 나오면 어쩌지? 유산 위험이라도 있다면? 혹은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난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잖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희정의 안에서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처럼 귀에 들리는 속삭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걱정하는 생각처럼 다가왔다. 그래, 설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해야지. 근데 감당할 힘이 있을까? 회사에선 이미 내 빈자리 눈치 보는 중이고 남편도 바쁘고 시댁은 결과가 안 좋으면 겉으론 괜찮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스스로 생각하는 건지 누군가가 부추기는 건지 분간조차 안 되는 혼란 속에서 희정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감싸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면 어딘가에서 칼날 같은 불안이 허공을 그으며 자신에게 날아오는 느낌이었다. 그때 간호사가 희정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차분히 웃으며 네, 오늘은 몇 주 차에 어떤 검사를 진행할지 상의해 보조라고 말했다. 일상적인 절차라는 걸 알면서도 희정에게는 어떤 공포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한편으론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혔고 다른 한편으론 안 하면 뭔가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턱끝을 물었다. 결국 의사와 대화를 마친 뒤 희정은 필요한 검사를 여러 개 예약하고 나왔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날아가 있었다. 어떤 현실적 문제, 영적 혼돈, 그 경계를 구분할 겨를도 없었다. 건물 밖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좋은 날씨네. 중얼거리며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이 잠깐 잦아들기를 바랐다. 그리고 문득 미선이 말했던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희정은 아주 작은 소리로 입술을 달싹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어두운 구름이 걷히는 기분이 들었다. 아직은 어떤 확신도 없었다. 하지만 가느다란 빛 한 줄기라도 붙잡지 않으면 이 감당하기 힘든 검사의 세계를, 직장의 압박을, 그리고 뱃속 아이를 지키는 불안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른 생각이 비틀거리며 밀려왔다. 그래봐야 고작 혼잣말 아니야? 어차피 다음 검사 때 또 무너질 텐데.
내 힘으론 어림도 없어. 희정은 두 손을 가슴께로 모았다. 한쪽에서는 더 깊은 절망을 퍼뜨리려 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희망이 아우성치는 정신의 싸움. 아직 어디로 기울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정 속에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곧바로 회사로 복귀해야 했다. 올려야 할 보고서와 정리해야 할 서류가 눈앞에 산더미였다. 그래도 이제 희정은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 마음속을 파고드는 생각들이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한 마음 다스리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전쟁일 수도 있음을. 마음 한켠이 덜덜 떨리는 채로 그녀는 다시 하루를 견디러 돌아갔다. 그 뒤로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6장. 또다시 스마트폰 속으로 빠져드는 밤. 요즘 들어 윤희정은 자주 밤을 지새운다. 정확히 말하면 밤을 지새운다라기보다는 침대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인터넷을 뒤적이다 새벽을 맞이한다. 보통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보려 애쓰지만 집요하게 밀려드는 초조함에 결국 손가락은 검색창을 향한다. 한동안 억눌러 두었던 임신 중 피해야 할 것, 태아 기형 확률, 임신부 불안 증세와 유산 가능성 같은 자극적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 뒤 펼쳐지는 무수한 기사와 블로그 글을 흘려보는 것이다. 어두운 방 안, 작은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흔들림만이 희정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춘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임신부 카페인 섭취 주의라는 당연한 조언부터 30대 후반 고위험군, 정밀검사 필수 같은 문구까지. 수많은 사례가 그녀를 휘감는다. 처음엔 그래, 공부를 하면 조금 안심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전혀 달랐다. 글 하나를 클릭하면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리고 거기엔 기형아 출산 사례나 심각한 합병증 경험담이 실려 있었다. 희정은 숨을 죽이고 읽어 내려가다가 마음이 옥죄어오는 느낌에 소스라치곤 했다.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도 있구나, 나도 그런 위험이 있을까? 하는 불안이 가슴에 도사렸다. 그리고 어느새 익숙한 속삭임이 마치 고개를 내밀듯 희정의 생각에 파고든다. 또 보지? 그런 걸 보면 내가 더 초조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못 멈추잖아. 내가 이 걱정을 끊을 수 있을까? 희정은 소름이 끼쳤다. 때론 이게 내 머릿속 목소린가? 아니면 정말 다른 존재가 날 휘젓는 건가? 헷갈릴 정도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다. 한 번만 더 알아보면 안심이 될 거야. 이런 생각에 매달려 희정은 또 다른 클릭을 시도한다. 임신 중 XXX주의라는 제목의 게시글. 눈에 확 띄는 굵은 글씨,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 가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빨갛게 강조되어 있다.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결국 최악의 사례와 극단적 상황까지 소개되어 있다. 희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어쩌면 나도 이미 그런 증상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 배가 살짝 당겼는데 그게 위험 신호면 어떡하지? 가슴이 쿵쾅대자 또 다른 창문을 연다. 임신 중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당연히 좋을 리 없다는 걸 희정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임신부가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유산 확률을 높이며 태아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자책감이 세차게 몰려온다. 이러면 안 되는데. 희정은 속으로 울음을 삼킨다. 알아볼수록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다시 겁에 질린다. 그 악순환을 알면서도 손가락은 멈추지 않는다. 밤은 깊어가는데 머릿속은 어수선해지고 딱히 해답 없는 조언들만 그녀의 눈앞을 메운다.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인터넷을 더 찾아봐야지. 알아야 대비하지 않겠어? 곧이어 또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온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면 아이가 더 스트레스 받을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희정은 이 양가 감정 속에서 눈물을 머금는다. 그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야비한 또 다른 목소리가 들어온다. 두렵지? 그만두지도 못하겠지? 회사 일도 그렇고 병원 검사도 줄줄이. 이 상태면 진짜 태아에게 해가 갈 텐데. 결국 너는 모든 걸 망치고 말 거야. 그 목소리에 희정은 온몸이 오싹해졌다. 이런 식이면 자신이 점점 미쳐가는 건 아닐까? 심각하게 의심이 들 정도였다. 머리는 아프고 눈은 따끔거리는데도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검색 사이트 상단에 연관 검색어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클릭할 때마다 더 자극적인 내용을 마주한다. 결국 새벽 2시가 넘어가서야 희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은 복잡했고 몸은 지쳐 있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 했지만 머릿속은 방금 본 정보들로 가득했다. 자꾸 마음속 어딘가에서 되뇌는 말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아가 내 불안으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몰라. 너 엄마로서 자격 없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해. 희정은 베개를 끌어안고 작게 웅얼거렸다. 한결같은 사나운 생각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진정제를 찾듯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떠올렸다. 최근 들어 정리선의 조언을 조금씩 시도해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큰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 목소리는 점점 더 야비하게 공격해 들어온다. 그 이름 부른다고 뭐가 달라져? 넌 이미 인터넷에서 온갖 공포 시나리오를 봐버렸어. 이젠 걷잡을 수 없을걸. 희정은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벽을 탕 치고 내려앉듯이 두려움이 목까지 차오른다. 정말 내 잘못인가? 내가 불안할수록 아기에게 악영향이 간다던데. 어떻게 해야 해? 흐릿한 의식 속에서 희정은 그 자책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망감을 안고 겨우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희정은 절로 고개를 떨궜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싶었지만 마음이 평온할 리 없었다. 언제라도 또 불안이 엄습하면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낼 것만 같았다.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많은 임산부가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겪을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저 시간이 해결해주는 걸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믿음이나 방법이 있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다만 하나 분명해진 사실은 있었다. 이렇게는 못 버틸 것 같아. 늘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불안과 자꾸만 빠져드는 무익한 정보들, 태아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지 희정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게 뻔해 보였다. 그녀는 핸드백 속 휴대폰을 무심코 꺼내들었다가 스스로 꼭 쥔 손을 이완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출근 중엔 잠깐이라도 보지 말자. 아기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내면에서도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났다. 그때마다 희정은 매달리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직 이 이름이 어떤 힘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느다란 실오락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 희정은 바람에 흔들리는 버스 손잡이를 꼭 잡고 다시 한번 작게 중얼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물론 머릿속으로 끼어드는 생각은 그래봤자 별거 없어라고 조롱하는 듯 했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어떻게든 해봐야만 했다. 그리고 그날 회사에 도착한 희정은 첫 번째로 컴퓨터 인터넷 창을 켜기 전 길게 숨을 내쉬었다. 더 찾아봐야 별 소득 없잖아. 오히려 망가질 뿐이야. 마음 한 모퉁이에서 다시 생각들이 들끓기 시작했지만 희정은 자신의 손가락을 억눌렀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싸움이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보이지 않는 힘과의 싸움일 수 있어. 그런 직감이 들었다.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한다. 불안은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인터넷은 절대 고갈되지 않을 만큼의 공포 이야기를 쌓아놓았다. 그러나 희정은 지금 남들이 보기엔 사소하지만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심을 했다. 오늘은 검색하지 않을래. 고개를 살짝 드니 어제보다 조금은 덜 막힌 호흡이 느껴졌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어느 모로 보나 시작이 있어야만 했다. 최소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낯선 영적 존재가 심어놓는 생각의 함정에 함부로 빠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작은 다짐을 안고 희정은 다시 분주한 업무에 파묻혔다. 언제 또 불안이 엄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계속 이대로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며 7장 야비한 생각에 짓눌리는 순간들. 희정은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다. 이번에는 기형아 선별검사 예약을 위해서였는데 담당 의사가 연령상 고위험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을 뿐인데도 뒷목이 서늘해졌다. 고위험 분류라는 몇 글자만으로도 이미 머릿속은 온갖 공포 시나리오를 그려내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다시 한 번 등 뒤에서 무언가 낚아채는 감각이 들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선명한 낯선 속삭임이 귀를 파고들었다. 또 검사를 받아야 하네? 힘들어도 해야겠지. 혹시 문제라도 나오면 어쩔래? 결과가 나쁘면 내 탓이야. 그 소리에 희정은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꼈다. 최근 들어 자주 겪는 증상이지만 지금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듯했다.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움켜쥐고 가만히 비틀고 있는 기분. 38 그리고 고위험 임신. 이 단어들이 무자비하게 머리를 두들기는 동안 그 속삭임은 교묘히 한 발 더 나아갔다. 유산 사례, 기형 사례. 많이 봤잖아.
내가 그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봤으면서 이제 와 왜 긴장해? 그래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지? 검사 몇 번으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 희정은 이를 악문 채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지만 거울에 비친 창백한 얼굴을 마주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이 치솟듯 불안이 타올랐다. 목소리도 더욱 비열해졌다. 이제 너에겐 과부하가 걸렸어. 남편도 직장도 이 모든 게 내가 버티기엔 벅차. 아이까지 생겨서 내 미래는 더 복잡해질 뿐이야. 왜 그렇게 아등바등해? 그 순간 희정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내려 화장실 바닥에 떨어졌다. 움켜쥐고 있던 힘이 풀린 것이다. 주워들고 다시 거울을 보니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내 머릿속 생각인 거야? 아니면 누가 날 흔드는 거야? 중얼거리자 허공에서 쇳소리 같은 웃음이 울리는 느낌이었다.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이미 공포에 빠졌다는 사실이지. 희정은 고개를 흔들며 급히 화장실을 나왔다. 그리고 병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잿빛 구름이 몰려있는 하늘 아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대로 회사에 가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텐데. 고민하다가 정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아, 나 아무래도 좀 이상해. 병원 다녀오는데 머릿속이 완전. 지금 어디야? 혹시 시간이 되면 내게 와볼래? 정미선은 오늘 교회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희정은 고민 끝에 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반차를 냈다. 요즘 들어 몰려드는 불안감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고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는 절실함이 컸다. 그날 오후 희정은 정미선 집 근처 카페로 향했다. 벽돌과 화분으로 아늑하게 꾸며진 카페 안에서 미선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희정을 맞았다. 얼굴 좀 봐. 많이 힘들어 보이네. 희정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다. 나 무슨 생각만 하면 온몸이 덜덜 떨려. 검사가 잔뜩 남았고 회사에선 야근도 해야 하고 머릿속에선 이상한 목소리가 자꾸 아기 위험하다. 네 탓이다. 도망쳐라 같은 걸 내뱉고 있어. 이게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예민한 사람이었나 싶어. 미선은 희정의 손을 살며시 잡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단순한 불안증이 아닐 수 있어.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너를 붙잡고 흔드는 걸 보면 정말 영적인 방해일지도 몰라. 아. 희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그 말이 황당했는데 요즘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돼. 이건 내 생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야비하게 파고들거든. 정미선은 조심스럽게 성경책 모양의 작은 수첩을 꺼내 보였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걸 겪었어.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하고 무엇을 해도 전부 엉망이 될 것 같았어. 그때도 머릿속에서 자꾸 내가 쓸모없다고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실패할 거라고 속삭이던 소리가 있었지. 그럼 넌 어떻게 이겨낸 거야?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했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었지. 꼭 주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이러한 부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바로 이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게 결정적이었어. 그 순간 희정의 머릿속에서 익숙한 생각이 치고 들어왔다. 말도 안 돼. 그런 이름 하나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는 한층 더 거칠었다. 지금 내가 들어야 할 건 의학적 조언이지 종교 이야기 따위가 아니야 라고 비웃는 듯했다. 희정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분명 카페 한복판이었는데 마치 허공에서 시커먼 연기가 일렁이며 자기에게 달려드는 상상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미선이 이를 눈치챘는지 희정의 손등을 꼭 쥐며 작게 기도하듯 속삭였다. 두려움을 주는 생각은 내가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어. 너를 무너뜨리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있는 거지. 그걸 믿든 안 믿든 사실은 변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그것에 맞서 싸울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 희정의 눈에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솔직히 예수는 그리스도 잘 몰라. 그냥 미신처럼 불러봤는데 달라지는 걸 못 느꼈어. 미선은 희정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시간과 믿음의 문제야. 하지만 분명한 건 그냥 가만히 두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야비하게 너를 몰아세울 거라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지금 상황을 털어놓고 그 이름의 권세, 그 힘에 기대어보는 게 어때? 속에서는 또 어김없이 목소리가 비열하게 저항했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의사 말이나 제대로 듣고 검사나 잘 받아야지. 종교 타령이 무슨 소용이지? 내가 현실 도피를 하는 것뿐이야. 희정은 귀를 막고 싶었다. 그런데 옆에서 미선이 조용히 기도문처럼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희정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져라.
순간 희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고개를 떨군 채 양손을 모은 채 눈을 감으니 그 야비했던 생각이 한 박자쯤 침묵한 듯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마치 귀에서 진동하던 잡음이 끊긴 기분. 희정은 놀란 눈으로 미선을 보았다. 미선이 살며시 웃었다. 솔직히 한 번에 싹 사라지진 않아. 하지만 적어도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알게 된 거야. 앞으로 그 존재가 더 비열하고 더 무섭게 내 마음을 찌르려 할 거야. 근데 기억해.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는 결국 거짓으로 내 약점을 공략하는 거니까. 희정은 속으로 되뇌었다. 거짓. 내가 느끼는 이 불안들이 정말 전부 거짓일까? 그런 의문과 함께 여전히 귓전을 맴도는 또 다른 생각이 몰려왔다. 그래, 내가 기도해봤자 현실은 바뀌지 않아. 검사는 해야 하고 위험은 있고. 결국 실패할 수도 있어. 도망칠 곳은 없어. 야비하고 끈덕진 그 목소리는 한번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더한 독설로 희정을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희정은 예전처럼 곧바로 주저앉진 않았다. 몸은 떨렸지만 아니야 나. 할 수 있겠지라는 미약한 외침이 목 안에서 맴돌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그 무형의 공격이 약간씩 비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정은 미선과 함께 카페를 나왔다. 곧 어둑해진 거리엔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지만 희정의 마음속은 전쟁터처럼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그래도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존재는 더 비열하고 잔인하게 파고들겠지만 이제 희정은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 덜해졌다. 미선이라는 우군이 있고 그리고 아직은 어렴풋하지만 그 이름에 기대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코너를 돌자마자 희정의 머릿속을 마구 찢듯이 울려 퍼지는 음성이 터져나왔다. 내가 뭘 안다고 어디 한번 해보란 듯이. 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 결국 부정적인 검사 결과가 나올지 몰라. 가족도 회사도 널 버릴 수 있지. 그럼 내 기도는 무슨 소용이야? 순간 희정은 걸음을 멈추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두렵고 분노에 찬 어조였다. 가슴이 쑤셔올랐다. 옆에 있던 미선이 괜찮아? 하고 희정의 어깨를 붙잡았고 희정은 필사적으로 숨을 고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자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지만 선명한 단어가 되받아치는 듯했다. 그래, 이 모든 말은 거짓일 수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밤 공기 속에 희정의 눈가가 아슬아슬하게 빛났다. 두려움이 주는 생각은 분명 더욱 야비하고 더욱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를 옥죄어오고 있다. 하지만 희정 또한 이전처럼 수동적으로 끌려가진 않으려 한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건 명백하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떼야 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미선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금 속삭인다.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해주세요. 이제 그 인비저벌한 존재가 노골적으로 방해하리란 예감이 짙어져만 간다. 그러나 희정은 적어도 이 싸움에서 가만히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작은 결심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배 속에는 여전히 아이가 자라고 있고 동시에 머릿속에선 더 집요한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젠 조금 달라진 희정이다. 나 혼자만의 전쟁은 아니야 라고 믿기 시작한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 작은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한다. 8장.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싸움. 병원을 또 다녀온 날이었다. 이번엔 양수검사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이 희정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의사 말은 언제나 조심스럽지만 고령 임신이라는 단어는 변함없이 따라붙었다. 날씨도 흐렸고 출근하지 않은 오후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이번엔 양수검사까지 해야 하나. 희정은 집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뿌연 하늘 아래로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면 어김없이 귓가에 파고드는 목소리가 있었다. 더 힘들어질 거야. 검사는 끝이 없고 마음은 더 무너질 텐데 괜히 괜찮은 척 해봤자 소용없어. 그 목소리는 전보다 더욱 비열한 기세였다. 희정은 숨이 턱 막혀오는 느낌에 손으로 배를 살며시 감쌌다. 지금 내 배 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어. 내가 이 두려움에 짓눌리면 아기도 힘들겠지. 그런데도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주는 생각은 잔인할 만큼 야멸치게 그녀를 채찍질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검사받아도 불확실성은 남잖아. 결과 나쁘면 내 탓이 되는 거야. 도망칠 구석 없지? 희정은 눈을 꼭 감았다가 떴다. 최근 들어 정미선의 조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속으로 외워보곤 했지만 아직은 확신이라 부를 만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다고 아예 안 해본 것도 아니라서 순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작은 소리로 그 말이 밖으로 새어나오자 머릿속을 지배하던 목소리가 잠깐 흔들리는 듯했다. 마치 텅 빈 방 안에 놓인 의자가 순간 삐걱거리듯 균열이 일어나는 기분. 희정이여. 하고 놀란 찰나 이번엔 그 존재가 역으로 분노를 토해냈다. 그딴 이름 따위 불러봐야 현실은 안 바뀐다. 기형이든 합병증이든 결과가 최악이면 어떡할 거냐고.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심장박동이 고막을 때릴 만큼 세차지자 희정은 성급히 일어섰다. 더 이상 이 상태로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머릿속이 약간 맑아지는 듯했지만 그 생각의 존재는 여전히 사납게 으르렁댔다. 딱 봐도 내 한계야. 아기도 구하기 힘들고 내 정신도 위태로워. 결국 남은 건 절망뿐이잖아. 그 순간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확인하니 남편 도영이었다. 여보, 오늘 집에 있어? 나 오후에 갑자기 시간 좀 났어. 집에 들를까 하는데. 희정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응, 와줘라고 답했다. 곧 남편이 허겁지겁 귀가했고 희정의 잿빛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야? 병원 다녀온 거야? 응. 양수검사 권유받았어. 아무래도 더 불안해. 희정은 벽에 기대어 선 채 겨우 말문을 열었다.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나이도 있고. 도영은 희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검사라면 안전하게 하면 되지. 의사도 다 절차가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희정은 알겠다는 듯 고개 찌들했지만 속마음은 이미 휘몰아치는 폭풍속이었다. 벼랑간 어둑해진 거실 천장 쪽에서 아이를 해칠 수 있다는 공포가 흑연처럼 내려앉았고 그 틈을 타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다. 남편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마. 최악의 상황일 때 이 사람도 널 탓할 거야. 문제없이 태어날 거란 보장도 없어. 희정은 도영 품에서 작게 몸을 떨었다. 남편이 괜찮아? 추워? 하고 걱정했지만 문제는 체온이 아니라 마음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것이었다. 저기. 도영아. 희정은 망설이다가 입을 뗐다. 나 요즘 이게 그냥 단순 불안이 아닌 것 같아. 누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날 자꾸 몰아세우는 느낌이야. 아주 야비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도영은 당혹스러워했지만 희정은 이미 울먹임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내 생각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기분이야. 도영은 잠시 말문을 닫았다. 남편 역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럼. 정미선 씨가 말한 것처럼 복잡한 생각이 혼란을 주는 문제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잠깐 괜찮다가도 더한 목소리가 몰려오기도 해. 정말 미치겠어.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한동안 말없이 아내를 지켜보던 도영은 조심스레 희정의 두 손을 잡았다. 내가 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나도 사실 이쪽은 모르겠는데. 희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쓰디쓴 소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봐. 이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잖아. 결국 내가 혼자 감당해야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미 알잖아.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서 희정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맞서는 동시에 흔들리고 흔들리면서도 맞서야 하는 이상한 전쟁 한가운데에 선 기분. 뱃속 아기도 이 싸움을 느끼고 있을까 싶어 가슴이 아릿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머릿속에 또렷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예전 카페에서 미선이 두 손 모아 작은 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며 기도하던 모습 말이다. 그 순간 희정은 남편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혹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해? 도영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게 당신이 편해질 수 있다면 뭐든 해봐. 내가 잘 모른다고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 그 말에 희정은 조금 울컥했다. 남편이 지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자신을 지지하려 한다는 게 전해져서다. 그 따뜻함에 살짝 등을 밀린 듯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을 되새겼다. 그래, 난 내 방식대로 싸울 수 있어. 이 목소리가 주는 공포가 얼마나 야비해도.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엔 조금 더 힘주어 부르자 머리를 꽉 쥐고 있던 생생한 공포가 순간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간극, 작은 틈이 생기는 것을 희정은 분명히 느꼈다. 마치 오래된 창문 사이로 바람이 밀려들 때 어둡던 방이 번쩍 밝아지는 듯한 찰나의 틈새 말이다. 하찮은 발버둥으로군. 어차피 결과가 나쁘면 끝이라고.
익숙하게 야비한 목소리가 속에 맴돌았지만 이번엔 희정도 뚫어져라 허공을 바라보며 되뇌었다. 아니야, 더는 함부로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할 거야. 남편이 옆에서 무슨 생각해? 하고 물었을 때 희정은 작게 웃어 보였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표정엔 묘한 의지가 배어 있었다. 아니, 그냥 앞으로 더 힘들겠구나 싶어서. 도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래도 같이 헤쳐나가자. 검사도 불안도 우리 아기 위해서 라고 말했다. 희정은 눈을 감고 다짐하듯 다시금 속삭였다. 응, 나도 해볼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당장 걱정해야 할 일은 수두룩하다. 양수검사와 이후 이어질 또 다른 검사들, 계속되는 직장 업무, 그리고 날이 갈수록 짙어질 불안. 하지만 희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밀고 당기는 전쟁과도 같은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젠 조금씩 자신만의 무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다. 밖에서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희정의 배 안에서 자라는 생명은 그 사실을 알까? 언젠가는 아기가 태어나 엄마가 이 칠흑 같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 혹시 희정은 말하게 될 것이다. 엄마가 들었던 소리는 전부 거짓이었지만 엄마에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었단다. 라며. 야비하고 비열한 생각들은 아마도 다음 단계로 더 교묘하게 침투해 오겠지만 희정은 결심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쫓아와도 이젠 그 이름을 내세워 저항하리라. 짙은 밤이 더 깊어져도 아주 작은 빛 한 줄기가 여전히 그녀 안에서 살아남아 반짝이고 있었다. 9장.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싸움을 시작하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로 희정은 더욱 깊은 불안에 시달렸다. 양수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길고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남편 도영은 최대한 담담하려 노력했지만 그 역시도 걱정스러워하는 기색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어느새 희정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있었다. 인터넷 검색창에는 자동 완성으로 양수검사 기형 확률, 양수검사 후유증, 양수검사 실패 사례와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봐, 또 찾아보잖아. 내가 정보를 더 찾을수록 내 두려움만 커진다는 걸 알면서도 못 멈추겠지? 그 비열하고 야비한 생각이 희정의 머릿속 깊숙이 침투했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작게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히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 조금 전까지 온몸을 짓누르던 압박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다시 도끼를 품고 더 교묘하게 속삭였다. 그래, 한두 번은 그렇게 말해봐.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결국 내가 무너질걸. 너의 현실이 바뀌겠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 희정은 고개를 저으며 책상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꺼내 미선이 보내준 유튜브 링크를 다시 틀었다. 화면 속 목사는 힘있는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었다. 두려움은 결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교묘히 흔들고 괴롭히는 어둠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파괴하려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존재와 맞서 싸울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울리는 그 음성이 희정의 가슴 깊이 박혔다. 하지만 여전히 생각들은 집요했다. 유튜브 영상으로 내 불안이 해결될 리 없어.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오면 너는 더 무너질 거야. 그래도 희정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저 계속해서 영상이 나오는 대로 흡수하듯 들어야 했다. 한편으론 마음이 차분해지다가도 또다시 무자비한 생각들이 파고들기를 반복했다. 밤이 되자 남편 도영이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여보, 영상 계속 보는 거야? 희정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응. 이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영은 깊게 한숨을 쉬고 희정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나도 같이 볼게. 같이 싸워보자. 두 사람은 화면에 비친 목사의 메시지를 같이 들었다. 화면 속 목사는 이어서 말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이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그 말이 희정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정말이지 그녀 스스로 두려움을 없애려 할수록 더욱더 야비한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다. 날마다 외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결국 너는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 이 싸움은 끝이 없을걸? 하지만 희정은 다시금 눈을 감고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계속 반복하자 목소리는 여전히 교묘하게 공격했지만 희정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견고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갈 힘인지도 몰랐다. 그때 정미선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선. 희정아, 오늘도 계속 외치고 있어?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이 싸움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밀어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분명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희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완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매 순간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방법이 그녀에게 있다는 사실이 소중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여전히 끔찍하리만큼 두려웠다. 그 야비한 존재는 틈만 나면 그녀의 약한 부분을 찔러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젠 다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야비하게 흔들어도 나는 이제 넘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잠들기 직전까지 희정은 영상에서 들었던 말을 기억하며 속으로 반복했다. 내 힘으로는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겨낼 거야. 그 목소리는 여전히 머릿속 어딘가에서 빈정대며 조롱했지만 희정은 조금씩 분명한 진리를 붙들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매일 반복될 것이고 때론 더 비열하게 그녀를 몰아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희정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며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과 씨름했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자세로 그것을 밀어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을 보며 다시금 조용히 되뇌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직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계속 싸울 이유가 분명해졌다. 이제 10장 희정은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싸움의 의미와 방식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밀어내는 싸움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승리들. 그녀는 그 진리를 붙잡고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10장. 끝나지 않은 싸움, 계속되는 진짜 승리. 드디어 양수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윤희정은 아침 일찍 병원을 향했다. 긴장된 표정으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걸음은 전보다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더 무거웠다. 이상한 일이었다.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꿈틀거렸지만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았다. 분명 무섭고 떨리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다. 진료실 앞에서 대기할 때 그녀는 가만히 손을 모았다. 어느새 습관처럼 익숙해진 말이 그녀의 입에서 작게 새어나왔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전히 속에서는 야비한 생각이 툭툭 튀어나왔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쩔래? 내 믿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현실은 안 바뀌어. 희정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맞다. 현실은 단숨에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달랐다. 희정은 머리를 흔들며 마음속에 다시 선을 그었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갈 거야. 너는 나를 흔들 수 없어. 윤희정님,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에 진료실로 들어선 희정은 긴장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의사는 검사지를 펼쳐 희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정상입니다. 아기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순간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안도감이 차올랐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결과가 좋다고 해서 완전한 평안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 다리를 틀고 있는 그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두려움은 끝까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훨씬 더 교묘한 형태로 찾아올지도 몰랐다. 그때 또 그 생각이 비열하게 파고들었다.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이지. 출산까지 안전하리란 보장은 없어. 넌 계속 두려워해야 할 거야. 희정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속삭였다. 그래도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니까. 집에 도착해서 그녀는 다시 친구 미선이 보내준 유튜브 영상을 켰다. 이제는 이 영상들이 그녀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화면 속 목사는 따뜻하면서도 힘있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두려움이 계속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계속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힘으로 매 순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는 두렵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그 존재가 자신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남편 도영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희정은 웃으며 그를 맞았다. 도영이 눈치채듯 조심스레 물었다. 병원 다녀왔어? 결과 어땠어? 응, 괜찮았어. 아기 건강하대. 다행이다 정말. 도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그럼 이제 좀 편히 쉬는 거야? 희정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앞으로 또 불안이 올 거고 병원도 계속 가야 할 테니까. 사실 아직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을 마주할 힘이 생겼어. 도영은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힘이 바로 그 이름이야? 희정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에도 희정은 그 이름을 반복해서 외쳤다. 마음속에서 야비한 생각은 여전히 집요하게 그녀를 공격했지만 희정은 매 순간 밀어냈다. 내가 얼마나 비열하게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는 계속 밀어낼 거야. 왜냐하면 내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으니까. 희정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불안과 두려움은 다시 그녀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젠 희정은 잘 알았다. 싸움은 완벽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찾아올 때마다 밀어내며 계속되는 것임을. 배 속에서 아기가 작게 움직였다. 그녀는 따뜻한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우리 아기 엄마가 계속 싸울게. 너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희정은 천장을 보며 다시 한번 고백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는 그 밤, 희정은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맞서 싸울 방법과 이유를 알았다. 그녀에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이 계속될지라도 그녀는 이미 매 순간 조금씩 승리하고 있었다. 이제 희정에게 두려움은 단지 압도적인 공포가 아니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계속해서 밀려오겠지만 그녀는 매 순간 흔들리지 않을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드는 한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계속될 것이다. 에필로그 영적 싸움의 승리와 자유.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배 속의 아이는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뚜렷하게 존재감을 알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안하고 고요한 순간조차도 언제든 다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랜 시간 동안 희정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속삭임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대로 아무 소용도 없어. 너는 절대 바뀌지 못해 하는 목소리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그녀의 마음을 조종하듯 끊임없이 자기 파멸적인 길로 몰아가려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생각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더 올가매고 있었지만 결국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다. 성경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면 처음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뱀이라는 매개체로 사탄, 마귀가 등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거짓 메시지가 심어지기 시작했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이후로도 사람의 깊은 내면에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어서 자신을 무가치하고 죄인이라 여기게 만들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리는 계략을 써왔다. 희정이 계속해서 나는 임신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절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등의 생각에 시달린 것도 단순한 심리적 취약성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공격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 음성들이 사그라드는 걸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빼앗긴 인간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들어와 거짓을 불어넣고 끊임없이 자책과 두려움, 파멸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렸고 요한일서 3장 8절 인간이 다시금 자유를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 것은 단지 종교적 문장을 읊조리는 행위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심어놓은 내 인생은 실패다. 절대 못 벗어난다는 온갖 거짓을 끊어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그분의 해방하심 아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영적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사탄은 바로 그 이름 앞에서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듯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짓과 죄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를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희정은 오랜 기간 자신을 파괴하는 목소리에 시달렸다. 너는 할 수 없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소용없어. 그러나 영적 싸움을 자각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싸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존재는 차츰차츰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막혔던 마음이 열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상태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육체적, 심리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영적 실체를 알고 나니 비로소 해법이 열렸던 것이다. 물론 이 싸움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출산할 때까지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은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회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거짓된 목소리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근거가 있고 막힌 벽을 만날 때마다 이 벽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희정이 결국 경험하게 된 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를 넘어서는 영적 싸움의 승리와 자유였다. 오래전부터 인간을 장악해온 보이지 않는 사탄의 속삭임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힘을 잃게 마련이다. 이는 결코 환상이나 미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작된 객관적 사건이자 신앙의 핵심이다. 이제 희정은 다시금 일상을 걸어가며 설령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며 나아간다. 그렇게 거짓된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진실한 자유가 그녀의 내면을 채워간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는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빌려 싸우는 것이었음을. 그녀는 배 속의 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녀도 아이도 여러 두려움과 맞닥뜨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속삭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너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싸우게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걸.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희정은 눈을 감고 가슴 깊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긴 어둠 속에서 그녀가 마침내 맞이한 새벽의 빛이었다.